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조금 덜한 제38회 기출문제의 결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가 이번에도 두 문제 나왔죠. 1번은 유가증권 평가 문제였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수동결산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매도가능증권의 기말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통 유가증권 평가가 단기매매증권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매도가능증권이 나왔군요. 결산정리분계를 하시오. 단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매도가능증권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걸 전표를 입력할 때 보면은 투자자산, 이 매도가능증권을 우리가 검색을 하면요, 계정 코드가 두 개로 나와요. 그래서 코드가 높은 것을 투자자산으로 보시면 되고, 코드 번호가 낮은 것은 유동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동자산. 자, 여러분, 유동자산이면서도 매도가능증권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의 목적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닌 것은 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매도가능증권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자산, 장기 투자를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는데, 매도가능증권에는 단기 투자 목적의 매도가능증권도 있어요. 시장성이 없는 것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려면은 그 요건이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거든요. 단기 매매 목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목적이긴 한데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유동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금액하고 기말 평가 금액의 이제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1,500만 원이 플러스.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됐네요. 그래서 플러스 1,900만 원. 그래서 자산을 1,900만 원 증가시키면 되고요. 대변은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1,900만 원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차변의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조회를 하면 124번하고 181번이 있다 이겁니다.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181번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81번 고르셔야 되고요. 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이군요. 죄송합니다.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도 123번하고 178번이 있죠. 투자자산은 높은 겁니다. 높은 거. 코드가 높은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178번이네. 1,900만. 그리고 대변은 평가이익이죠. 매도 검색하셔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981번.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선택이 여기에서는 중요하겠네요. 투자자산으로 처리. 별 이익이 없으면 다 투자자산이에요. 매도가능증권은. 근데 여기서는 투자자산으로 처리할 것 했으니까 반드시 높은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받으러옴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셔. 가능한 자동결산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 과목 2개만 콕 찍었기 때문에 이 2개에 대한 것만 가서 조회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야 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가지고요.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러음을 먼저 보세요. 받으러음이 여러분이 아마 분계 전에는 받으러음의 요 잔액이 119,500,000이죠. 여기에 1%니까 계산기를 잡고 119,500,000 이렇게 되죠. 0 2개를 빼면 되니까. 거기서 대손충당금이 지금 잔액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만 원 빼줍니다. 89만 5천 원을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해야 되죠. 시험지에다가 89만 5천 원 메모하시고 받으러옴 쪽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대여금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보니까 3,3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3,300만 원에 동그라미 2개 떼면 33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33만 원을 메모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2개의 숫자를 구하신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할 일은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여기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결산 일자를 입력하시고 상품 매출원가는 여기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확인 눌러주시면 양식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판매관리비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손상각이 있죠. 거기서 받으러옴 이 부분에다가 아까 준비한 숫자 895 플러스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영업의 비용에 있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단기 대여금이 있죠. 단기 대여금이 이제 자산인데 그걸 대손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고 대여금 장기든 단기든 대여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그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33만 원. 이렇게 단기 대여금까지 잘 찾으셔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위에 점표 추가 그리고 예 확인해 주시고 결산자료 입력 닫으신 다음에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와서 조회하시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대체분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 분계가 이렇게 2개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해도 되는 경우는 차변에 835 대손상각비 89만 5천 원, 대변에 111번 대손충당금 89만 5천 원 이렇게 일반 전표로 넣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넣어야죠. 차변에 934번 기타의 대손상각비 33만 원, 대변에 115번 대손충당금 33만 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여기 와서 직접 넣어도 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이 방법이 더 쉽겠죠. 여러분이 해당되는 데다가 입력만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개정 과목 지가 자동으로 다 선택해 주니까.
이게 더 쉬운 방법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문제에서는 여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하다는 것이죠. 이때의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매 회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재무상태표를 일단 찾습니다. 열어놓고 12월 달로 딱 조회를 해놔 볼까요? 1월이군요. 그러면 무조건 12월이 아니네요. 여기 1월로입니다. 1월로 조회합니다. 그래서 1월로 조회한다는 것은 1월 31일 현재를 보려고 1월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1일 현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의 합계로 오른 것은 감가상각 누계의 합계로 오른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있는 것이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이 두 개입니다. 이거 더해야 돼요. 네, 그래서 1260만 원과 660만 원 이 두 개를 더하면 1920만 원이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하하, 이걸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4번에다 딱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단 실행을 합니다. 기간을 봐야 되겠죠. 1월부터 3월입니다. 그래서 1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한 번 더 엔터.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알았다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마감되어 있는 이 신고서를 보고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용하라고 가로 속에 주석이 들어 있습니다. 매출 과세 표준 금액을 물어봤네요. 매출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이거죠. 9번에 있는 금액 137580000입니다. 137580000. 그래서 2번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4번과 2번을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이 프로그램의 이 부분에 있는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답을 콕콕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38회의 실무 수행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38회 문제에서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했을 때 거기에 잔액이 똑같이 보이던가요? 예. 재무상태표를 아마 12월 31일로 조회하면 일단 에러가 뜰 거예요. 마감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는 것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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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별 얘기 없어도 투자자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네. 매도가능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속에 주석문이 없더라도 그냥 투자자산 높은 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